서울 말씨를 썼으며, 그리고 키는 이준석 씨보다 약 10 내지 15cm 작아 보였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얼굴이 귀엽고 그야말로 여대생 같은 스타일의 그런 여성이 이준석 씨를 시중을 들었다. 그런 발기부전제를 이준석 씨에게 먹게 했다. 4알이 있었는데 그 4알 중에 2알은 이준석이 보는 앞에서 술에 타서 이준석이 먹었고 2알은 자신이 먹었다. 오늘 참고인 조사 3차죠. 물론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준석 씨 성상납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참고인이 김성진 씨고요. 이 김성진 씨에 대한 수사 접견 형식의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 참고인 조사 대리인으로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후 조사가 끝났는데요. 오전 조사에 이어서 8월 15일 날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김성진 씨의 진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대전역에서 이제 이준석 씨를 김성진 씨가 픽업을 했고, 그 부분은 저번에 이제 진술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계를 주고받는 과정, 이것이 오전에 계속 얘기가 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주고받은 장소가 바로 충북 옥천의 강촌 가든이라고 하는 매기 매운탕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오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김성진 씨의 집으로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60만 원짜리 오퍼스 와인이라고 하는 와인을 나눠 마시고,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준석이가 김상민 씨, 국회의원 지낸 바 있는 김상민 씨, 상민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모 파트너스의 류재욱 씨,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여기에 모시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기까지가 이제 오전에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20분, 30분경까지 김성진 씨의 집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리베라 호텔 주피터라고 하는 이제 술집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진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베라 호텔 주피터라고 하는 곳이 룸살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룸살롱에 가서 김성진 씨와 이준석 씨가 약 1시간에 걸쳐서 소위 음주 가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밴드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술 접대를 하는 2명의 소위 아가씨가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를 시중든 1명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김성진 씨 옆에도 1명의 여인이 앉았는데, 이준석 씨를 시중든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알려져 있기는 뭐 대학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대학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진 못하고 대학생 스타일의 20대 초반의 여성이다.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서울 말씨를 썼으며, 그리고 키는 이준석 씨보다 약 10 내지 15cm 작아 보였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얼굴이 귀엽고 그야말로 여대생 같은 스타일의 그런 여성이 이준석 씨를 시중을 들었다. 그에 비해서 김성진 씨를 시중든 사람은 다방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약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이었고,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장기훈 씨가 그 여성 둘을 소위 조달해 줬는데, 이준석 씨 쪽에는 좀 멋져 보이는 여성을, 그리고 김성진 씨에게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여성을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김성진 씨는 당시에 이준석 씨를 모시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준석 씨를 소위 기분 좋게 하고 뭐 뿅 가게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여튼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렇게 이제 주피터에서, 리베라 호텔 주피터에서 술 접대를 하고 이러는 시간에 그것을 도와준 사람들은 이 장기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중을 들고 도와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준석 씨가 여기서 성접대를 받았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성진 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베라 호텔 주피터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그 장기훈 씨로부터 구입했던 그런 발기부전제를 이준석 씨에게 먹게 했다. 4알이 있었는데 그 4알 중에 2알은
이준석이 보는 앞에서 술에 타서 이준석이 먹었고 두 알은 자신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발기부 전제의 이름까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성접대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김성진 씨가 직접 그거를 구입해서 또 결국 운전사를 시켜가지고 웨이터가 가지고 왔고 웨이터도 직접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개봉했고 개봉해서 이준석이 보는 앞에서 두 알씩 집어넣고 거기서 술을 같이 마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술을 먹고 나서 유성관광호텔 스위트룸으로 이동을 했다. 이동을 했는데 이 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운전사가 모는 차를 타고 이준석을 차에 태우고 같이 유성관광호텔까지 같이 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관광호텔까지 가는 것을 이준석을 자기가 직접 자기 차에 태우고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위트룸 스위트룸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장기훈이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서 잘 모셔라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기훈이가 이제 모셨는데, 자기가 그 다음날 들은 얘기는 장기훈이가 이준석을 잘 모셨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애인인 것처럼 의심받지 않도록 그 스위트룸 앞까지, 아까 그 단발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다고 하는 여성, 그 여성을 그 스위트룸 앞까지 데리고 가서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이준석한테 인사를 하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날 장기훈이한테 들었다. 그건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주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오후의 진술은 리베라 호텔 주피터 그리고 유성관광 호텔 스위트룸,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성접대 장면, 성접대 현장, 성접대 사실, 상황, 앞뒤 관계, 관계자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정도 하고 다음에 8월 4일 날 심야 조사까지, 그러니까 심야라고는 아니고 8시 한 40분이나 30분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조사할 것은 이제 2013년 8월 22일 날 서울 도곡동에서 EBS 부사장을 만나게 해주는 상황, 그러니까 김성진이 이준석을 EBS 부사장에게 소개시켜 주거든요. 8월 20일 날. 그리고 8월 24일 날 베나사에 900만 원의 화장품을 주거든요. 그 상황. 그리고 9월 7일 날 김성진이 이준석의 조모상에 조문을 하거든요. 그 상황. 2013년 11월 29일 날 박 대통령이 드디어 카이스트를 방문하거든요.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또 2014년까지 접대를 하는 몇몇의 장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16년까지 계속 만났는데 그때까지 만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다 끝내려면 적어도 2차례는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따라서 8월 4일은 좀 저녁을 생략하세라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오전 조사, 오후 조사, 밤 조사, 물론 심야는 아닙니다. 한 8시 30분 정도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어서 한 2번 정도 조사를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3회 정도가 조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대충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정도 얘기한 것도 많이 사실 국민이 알 권리 때문에 해드린 것이고요. 더 자세한 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발기부전제를 산다는 증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김성진 씨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또 그 발기부전제가 어떤 과학에 들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김성진 씨의 특징은 아이카이스트 전 대표를 지내서 그런지, 과학자라고 볼 수 있죠. 카이스트를 나와서 그런지 그 진술을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을 하고 나서 그 증거를 모두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없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조금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 장땡땡이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철호 씨가 했다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직접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김성진 씨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도 뭐 믿는다는 말보다도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고 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약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그 문자는 그러니까 김성진 씨가 그 운전사에게 약 가지고 올라와라 뭐 이런 이제 주고받는 문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앞뒤 상황으로 봐서 뭐 김성진 씨의 말이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강신업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강신업 이름으로 제가 직접 고발합니다. 김성진 씨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강신업이 고발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김성진 씨가 그런 자기가 이제 이준석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공익적 참고인이고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자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다. 사실 진술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진술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비친 적은 있습니다. 꼭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가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 정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걸 우리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또 뭐 아시는 대로 뭐 그 다음에 다른 참고인 증거인멸죄 이런 것들까지 한다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물어보기는 좀 뭐해서 아직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시간 문제지 결국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상. 거기는 이제 장땡땡이라는 분이 그쪽으로 둘이 옮겼다, 이송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그 룸살롱과 그 다음에 유성 관광 호텔은 약 5분 거리랍니다. 5분 거리에서 걸어가도 충분한데 이준석을 모시는 의미로 그래서 차량으로 이준석이를 자신의 운전사가 모는 차를 타고 김성진이 호텔 앞까지 모셔서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고 시트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는 장기훈 씨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라고 하는 분은 장기훈 씨하고 같이 움직였다. 라고 하는 것이 김성진 씨의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고 참 아침부터 늦게까지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